오늘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천스닥을 갔고요. 네.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 왜 안 가냐 하다가 26일 날 천스닥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 5천 돌파에 이어서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1% 넘게 상승해서 네. 5,1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5,100입니다. 5,000 넘었다고 박수 칠 때가 어젠데 네. 또 이틀 만에 또 5,100에 안착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막힘없이 올라가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지금. 네, 정말로. 조정 따위는 없는 건가요? 네. 어.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사실은 이제 코스닥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예. 코스피 얘기도 그냥 묶어서 그냥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같이 가시죠. 예. 일단은 지난주에 장중 5천 시대를 열었고요. 네. 이제 엊그제 기준으로 장중 5천 말고 종가로도 5천을 넘으면서 야. 이틀 전에 이제 명실상부한 5천 시대를 열었는데 오늘 이제 5,100 시대가 됐어요. 이제 5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벌써 많이 했나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네.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드릴 얘기보다는 네. 그 사이에 저희 지난주에 뵙고 그 이후에 또 재밌는 일이 있어서 5천 관련한 얘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5천을 딱 돌파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코스피 5천 위원회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던 얘기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 4일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여전히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럼요. 가지고 왔는데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거였대요. 느슨해지지 마라. 네, 느슨해지지 마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 5천 위원회 또 정부 다 합쳐서 5천에 만족하고 자축하고 촉법 터뜨리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다. 우리 임기 내 5천 간다고 그랬는데 공약 달성했다. 끝.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할 일 다 했다라고 멈춰서는 안 된다. 고삐를 더 당겨야 된다라고 야. 딱 대통령께서 느슨해지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하셨다니까 와. 너무 믿음직하죠? 네. 기대감이 증폭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라든지 정부가 이미 공감하고 있는 과제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4가지 과제를 콕 집어서 네. 코스피 5천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거죠? 근데 요 얘기를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 5천 넘어 5,100 넘어 6천 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달성돼야 되는 네. 진짜 중요한 징검다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자는 거죠.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될 때마다 점점 더 우리는 위로 간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신속히 그리고 네. 더 강력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어. 거예요. 지난 5천까지 올라올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정부 여당이 끌고 왔던 이 시장 개혁 조치, 이른바 상법 개정안 1차, 2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었고요. 한국 시장이 옛날처럼 그거 투자하면 안 돼. 그야말로 저평가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장에서 투자할 만하네, 신뢰할 만하네라는 시장으로 된 거는 네. 진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정부 여당의 상법 개혁 조치 이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시장이 그럼 작년에 있었던 상법 1, 2차 개정만으로 그동안 이제 숙제를 다 한 거냐? 더 이상 자잘한 거 빼고는 큰 개혁 조치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성숙한 시장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개혁됐던 조치들이 예를 들면 가지수로 보면 한 10개 돼요. 한번 개정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과제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굵직굵직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한 10개 정도는 최소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는 뭐냐? 테마고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걸 좀 자세히 다룬 적이 있나요? 저희 방송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네, 잠깐 다룬 적이 있긴 했었어요. 다뤘죠? 자사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럼 그 이익을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돈을 잘 벌었어. 이익이 남았어. 네. 그걸 주주들에게 안 주고 그 이익을 가지고 그 돈을 들고 가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린 네.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온 자사주를
태워버립니다. 어. 소각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간다라는 거는 주주 환원 대책인데 네. 그 돈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와서 주식을 없애버리면 내년부터는 주주 수가 줄죠. 그렇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10,000원씩 배당해서 내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배당을 해서 주주가 100명이었으면 네. 쉽게 말하면 인당 10,000원 배당 받는 건데 네. 주주 반이 예를 들어서 태워졌어. 2만 원을 받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같은 배당이면 내년부터는 2만 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산다라는 거는 네. 반드시 자사주를 소각시켜서 음. 올해 10,000원 줄 돈 대신에 그걸 사왔으니까 네.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올려야 네. 그게 배당 주는 것과 유사한 주주 환원 대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서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안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온 다음에 소각을 안 해버려. 그럼 이게 뭐예요? 원래 내가 받을 배당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2만 원 받아야 되는 걸 지금. 내년부터는 아니면 소각해서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네. 안 하고 있고 네. 그럼 뭐예요? 주주들에게 대한 환원 대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자사주가 적게는 뭐 한 5, 6%대는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많으면 30%가 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총수의 30%가 넘는 회사가 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서구에서 이런 얘기하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이걸 왜 30%씩 갖고 있냐? 네. 만약에 그 회사를 가지고 누가 경영권을 침탈하려고 한다. 침탈이라는 것도 웃기지. 돈 있으면 사는 게 경영권인데 뭘 침탈입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만 침탈이라고 하는 네. 거지. 어쨌거나 내가 그 회사를 누가 사고 싶어. 적극적으로 들어와. 그러면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많이 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기 돈으로 주식 많이 사서 내가 과반 이상 갖고 있어. 의결권 많아.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돈으로 내 주식 사기, 내 회사 주식 사기는 싫고 남이 이 회사 공격하는 거는 방어하고 싶고. 그것도 싫고.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주주 돈으로 사오는 자사주 있지. 그게 이러면 30% 된다고 지분이 했잖아요. 되는 거군요. 그걸 네. 가지고 사실은 자사주가 회사 안에 있으면 의결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늘 회사 안에 갖고 있다가 네. 만약에 우리 회사를 누가 공격해. 네. 저쪽에서 누가 날 공격하면 예를 들면 나하고 주식회사 권민정하고가 네. 예를 들면 백기사 관계야. 네. 친해. 네. 그러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우리 회사에 저한테?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권민정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 권민정도 같은 나한테 가격에? 또 주면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의 회사에 갔기 때문에 저 의결권이 살아나요. 그러면 외부에서 나한테 지분 전쟁하자. 나 총 30% 있다. 나 돈 사서 이제 30% 올라왔다. 그럼 제가 내가 조금 지분 경쟁이 딸리는데 그럴 때 넘겨. 그럼 갑자기 주식회사 권민정이 주주가 되는 거죠. 제 주주 자사주를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30%를 여기다 얹어버리는 거죠. 박시동 사장의 연임에 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지고 네. 회사에 계속 차곡차곡 쟁여놓다가 결정적으로는 자기네들 지배권 활용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최악이죠. 그렇네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뚜껑 열리고 네. 내 돈 내놔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원래는요. 자기 이익을 강탈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가 뭔데 내 이익을 쌓아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쓰느냐라고 사실은 자사주 소각을 잘하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그래도 잘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만드는 법을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1년에 지금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이잖아요.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자사주는 언제까지 소각하고 네. 앞으로도 자사주를 사면 네. 언제까지 소각하고 이런 류의 이제 법안이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식회사 박시동에 예를 들어서 자사주가 30%가 있었어. 네. 근데 그냥 개인 권민정이 여기 회사 주주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아까 주식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30%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해버려. 싹 소각하면 내년부터 남은 회사는 남아 있는 주주들은 100분의 0.3만큼 주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게 그렇네요.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권민정이라는 주주는 저의 회사를 갖고 있던 주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수죠. 네.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렇네요. 저절로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자사주가 소각된다라고 하면 네. 남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럭키비키 상황인 거죠. 럭키비키네요. 그리고 럭키비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사주 때문에 늘 투자하기가 꺼려졌고 정상적으로 M&A가 힘들었고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쓴소리를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지배권 가지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투명한 지배 구조가 완성되니까 시장의 신뢰가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예, 다음번 본회의에 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예, 논의될 예정입니다. 논의될 일단 예정. 법사위까지는 올라간 상황이에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왜 빨리 안 하냐? 그거 한다고 한 지가 작년 9월, 8월, 10월인데 네. 왜 해를 넘겼느냐? 지금 해야 된다. 아. 엔드 그걸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자사주를 가지고 내가 언제든 내 마음대로 쌈짓돈 빼먹듯이 빼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대주주 입장에서는 법 바뀌면 짜증이 나겠죠. 그럼요. 저거 사실상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내 건데. 지들은 원래 주주건데 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걸 없애라고 하면 안 없애자. 이렇게 벌금 때려야죠. 그렇죠. 네, 얼마인가요? 벌금. 그게 시원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세게 가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지금 현재 안에 따르면 과태료 5천만 원이에요. 지금 날라가야 되는 자사주가 회사에 따라서 몇 조 단인데 아, 5천만 원 갖고 어리면 택도 없는 얘기죠. 아, 뭐 작은 회사 정도야 비쌀 수 있겠지만 뭐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런 큰 회사는 5천 주고 말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핵심을 정확히 찔른 거죠. 자사주 의무 관련 소각 빨리 처리해라. 둘째, 이행 강제할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타이트하게 가라. 그걸 올리든지 네. 과태료를 올리든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넣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담보력을 높여라. 아, 담보력.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중요하죠. 요 얘기를 하니까 네. 자사주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테마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테마가 된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자사주 많은 회사를 리스트업 해야 됩니다. 왜? 그거 없어지니까. 야, 자사주 많은 회사. 네. 이 꿀팁이네요. 자사주 없어지는 것만 그냥 내가 오. 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산수예요. 네. 그죠? 이해가 되셨죠? 예. 네. 다만 조금 이제 유의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짜라 하는 애들은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 법 통과 이후에 그 자사주를 잘 소각할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먼저 고르세요. 무조건 많다고 고르지 마시고 배짜 이러고 나오는 그러니까 애들이 배째는 회사들이 좀 보이네요. 때문에. 또. 예. 네네. 어쨌거나 이 아.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믿겠어요? 야, 정부 여당이 5천 이후에도 네. 이렇게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장이 도움되는 얘기를 계속한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진짜 신뢰감이 쌓이는 너무 계기가 좋죠? 또 네. 더 되겠네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대통령이 주문했던 게 뭐냐? 주가 누르 그러니까 물적 분할 금지. 물적 분할. 금지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예로 들으신 게 이거예요. 송아지 얘기. 아.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서 송아지를 임신한 암소를 샀다 이거예요. 네. 먹이고 잘 키웠어. 그럼 조만간에 송아지가 딱 나와. 그럼 나는 뭐예요? 드디어 내 소가 2마리가 된 거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송아지를 낳자마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송아지는 내 소요라고 가져가면 뭐야? 지금 내가 암소를 사고 여태까지 키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내 송아지 내놔라 이러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지상에는 늘 일어나던 일입니다.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 BTS가 있잖아요. 네. BTS가 하이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가 BTS를 갖고 있는 한 나는 하이브가 좋아. 잘 될 것 같아. 올해 또 앨범도 나온다고 하지. 네. 뭐 월드 투어도 시작한다고 하지. 그러면 얼마나 또 경영이 좋아지겠어. 나는 하이브에 투자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방시혁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부터 주식회사 BTS를 만들어서 BTS를 분리 독립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까지 BTS만 믿고 하이브에 투자했던 나는 뭐 되는 거예요? 하이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맹이 없는 하이브. 그렇네요. 팥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네,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안 꼽는 찐빵. 예.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네, 거죠. 네. 이게 바로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 회사의 주요한 사업부들을 따로 떼내서 별도로 독립시켜서 상장시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물적 분할을 많이 했나요? 너무 그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는 했어요? 수준 어. 떠나서 그냥 웬만하면 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영국은 그해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빵이에요. 모자 동시 상장이 없어요. 0이에요. 미국이 8인가 그래요. 8개? 100분의 8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해 상장된 회사 중에 8%밖에 안 돼요. 아, 8%. 예. 영국은 없어요. 다 예. 새로 상장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는 그때 조사했을 때 제가 24%인가 그랬어요. 24%? 예. 그런데 미국은 그야말로 자본시장의 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새로운 애들이 상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 되면 알만한 애들이 원래 상장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22%, 24%라는 거는 진짜 두 개 중에 하나는 다 분리상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에서 딱 보면 BTS 분리상장.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삼양식품 잘 나간다. 왜 잘 나가냐? 그랬더니 불닭볶음면 때문에 잘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불닭볶음면이요? 주식회사 불닭볶음면 분리상장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예. 카카오 잘 나간다 그랬더니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하겠다. 약간 죽 써서 개준 느낌 같기도 하고. 정확해요. 맞아요. 네. 기분이 정말 안 좋네요. 정말 그거예요. 네. 그동안 그 회사가 그 사업을 키우고 하는데 가치를 녹이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주주들이 투자해 줬는데 네. 드디어 열매 맺으려고 하는 순간 쪼개서 뺀다. 아하.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쪼개서 나가면 남아있던 기존의 회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알망이 없는 파도 없는 빵이 되는 거니까 네. 주가가 무조건 대폭락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 네. 동력이 없는 회사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을 주는 건 기본이고요. 왜 이게 더 문제냐면 네. 이런 문제가 늘상 한국에서는 상식처럼 돼도 아무도 뭐라 하는 게 없고 구제수단이 없으니 이제 투자하라고 하고 좋은 회사라고 하고 해도 안 돼. 한국 시장은 언제든 분리 상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평가하는 거예요. 네, 제가 디스카운트. 제가 뭐 이런 커피를 만들어 갔어요. 뭐 이런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를 만들었어요. 이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네 기술은 내가 믿어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투자했는데 네가 그거 쪼개지 말란 법이 어딨어. 나는 너 못 믿어. 라고 하는 극도로 정말로 시장의 불신을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막는다라는 건 그런 회사의 주주들을 지키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에게 네. 신뢰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쪼개지 않는다. 지금 있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 네. 하이브에 BTS가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평가해 달라. 저거 네. 언제 도망가? 이런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이런 거죠. 예. 남은 주식들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뢰도 상승. 너무나 네. 중요한 얘기죠. 네. 이걸 대통령께서 얘기했다. 야. 기가 막히죠. 예. 이걸 또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아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또 세 다른 번째가 거예요? 이제 주가 누리기 방지법이에요. 그렇구나. 네, 지금 이제 두 개 대통령께서 네. 얘기한 거 두 개 한 거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주가 누리기 방지법인데 이게 다른 거군요. 이건 이거예요. 어. 비상장 회사일 때, 네. 비상장 회사일 때는 상속을 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회사의 가치를 봅시다. 네. 실질 가치를 봅시다. 뭐 매출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기술은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를 보고 아하, 네. 그 회사는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군요라고 정확하게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니 예를 들어 상속세 40%를 내시오. 네. 그러면 당신에게 40만 원을 부과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상하지 않죠? 보통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죠. 예. 네. 정상적으로 가치 평가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장된 회사, 네. 상장된 회사를 상속할 때는 실질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그 회사는 상장돼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맨날 거래가 되잖아요. 오늘 주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가 곧 시장이 인정한 공정 가치다. 이렇게 공정가액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내가 굳이 뭐 니네 부동산이 얼마 있어 특허가 이렇게 매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래가가. 시총으로 평가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권민정 주식회사 권민정이 있어요. 예. 실질 가치가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주식회사 권민정을 상장했어요. 네. 상장하면 처음에 100만 원에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권민정 아나운서가 뭐 일도 더 많아지고 인기도 더 많아지고 방송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은 그 회사는 주식회사 권민정은 300만 원으로 평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회사 권민정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하고 싶어. 나중에 이제 딸이 나온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주가대로 상속만 하면 된다 이거지. 네. 나는 실질 가치 안 본다 이거지. 주가 낮추자.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면 권민정 아나운서가 나 아나운서 포기, 화가로 전업 이렇게 선언하는 거야. 예를 네. 들어서
갑자기. 네. 네. 그럼 사람들이 나 권 아나운서의 방송 때문에 권 아나운서 투자를 주식회사 한 거기 건데. 투자한 건데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빠져. 쭉쭉 빠져.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50만 원이 돼. 네. 주가가요. 반토막이겠네요. 예. 권민정 아나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 네. 집, 차 실질 가치는 똑같아요. 주가만 낮아졌어. 그러면서 권 아나운서가 그때쯤 50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딸에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세 덜 내려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즉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가를 낮출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요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내가 뭐 여차하면 방송 컴백하면 되지 뭐. 또는 이미 있는 재산보다 주가만 낮으면 실질 가치보다 낮아지는 상속세가 얼마야? 예를 들면 100만 원일 때 50만 원 세금 냈으면 50만 원일 때 25만 원 내잖아요. 네. 깎이는 25만 원이 어디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주주 일가들은 일부러 주가를 누른다는 거예요. 호재를 공시 안 하고 네. 악재를 공시하고 장부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아, 주주 환원 대책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구나. 예, 쓰레기 같은 기사를 계속 내고 어머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주가 누르려고. 예, 상속 때문에. 그럼 상속 기간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더러 있나 봐요. 그렇죠. 상속 끝나면 다시 올라가죠.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권민정 아나운서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지라고 투자했던 그야말로 선량한 투자자들은 알고 봤더니 회사는 이제 주가를 낮추기 플랜에 들어간 거죠. 왜 갑자기 방송을 안 한다고 그러지? 왜 갑자기 뭐 화가를 한다고 그러지? 왜 뭐 한다고 그러지? 가서 이제 똑똑똑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잘못 산 거일 뿐이에요. 뭐 이런 거지. 주가 안 올려요? 그러면 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이런 겁니다. 방치하고 처받고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주가 누르기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으려면 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네. 실질 가치보다 네. 주가가 예외적으로 낮아지면 네. 그러면 너 실질 가치를 평가할게. 네 주가가 실질 가치보다 위로 올라가서 아까 실제 100만 원이 있지만 30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300만 원으로 상속세 내는 거야. 근데 주가가 실질 가치 100만 원보다 밑으로 갔어. 그러면 너 100만 원으로 내. 주가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50만 원으로 하지 않는다는 100만 거예요. 원으로 예. 하고? 그러니까 상장 회사의 경우에 네. 기본적으로 주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네. 상속을 하되 네. 실질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네. 실질 가치로 상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주가를 누를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상속세 때문에 우리 회사 나빠요. 우리 회사 사기꾼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낮춘 건데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주가만 내리면 뭐해? 주가만 낮아지면 내 재산도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상속세도 낮아지질 않아요. 그럼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50만 원이 됐을 네. 경우에는요?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50만 원으로. 50만 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겁니다. 실질 가치보다 주가를 누르고자 하는 요인을 없애는 거예요. 일부러 누르는 일부러 누르는 걸 없애는 네. 겁니다. 눌러봐야 소용없어. 너의 본 가치대로 상속세를 매길 거야. 그럼 내릴 이유가 없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그럼 비상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왜? 없겠네요. 없죠. 아예. 그냥 실질 가치로만 평가해 그냥 상속세 그렇구나. 매기니까 오. 돈 얼마 있어, 빚 얼마 있어, 차 얼마 있어, 집 얼마 있어. 오케이, 당신 가치 얼마. 거기 곱하기 명확하니까. 상속세 딱 끝. 근데 상장돼 있다는 것만으로 주가를 가지고 상속을 매겨버리니까 네. 그래? 내 실질 재산을 안 건드린다 이거지. 주가만 낮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가 네 가치보다 주가를 낮췄을 경우에는 네 가치로 상속세 매길 거야. 그러면 낮출 이유가 없죠. 일부러 낮출 이유가 없어요. 주가 올릴수록 더 도움이 돼. 자기도 부자가 되니까 주식 부자가 되니까. 예. 이거 관련된 기업 사례 얘기하면 좀 위험한가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도,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비상장으로 가만히 있다가 네. 제발 상장해라. 우리 회사가 뭐 특허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상장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이걸 알리고 시장에 알리면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회사가 더 많이 커져. 이런 얘기를 해도 벌써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백날 해도 그걸 안 해. 예. 안 해. 예. 왜 안 해요? 내가 왜 내 회사를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죠? 이게 상장이잖아요. 예. 퍼블릭하는 게 상장이니까. 안 해 하다가 몇십 년간 안 하던 회사 갑자기 상장을 검토해. 그러다 갑자기 주가가 낮아져. 상장하자마자 꼬라박어. 주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별로 띄울 생각도 없어. 어머나. 그러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몇 가지 기업이 막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또 딱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무식하게 말씀드려서 자사주 의무 소각 빨리 해라. 그리고 꼼수로 막 뒤로 빼돌리는 거 하지 마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만 얘기해도 이게 테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충만 얘기해도 이게 100포인트라고 해볼게요. 지금 5,000인데 네. 5,100 이 말씀하실 때가 5,000인데 이게 예를 들어 100포인트짜리 공약이다. 맞죠?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관련한 것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물적 분할하지 물적 마라. 분할. 그럼 물적 분할의 대상이 돼 있는 아우 나 어떡하지?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하이브 주주님들 죄송해요. 하이브라고 예를 잠깐 들어드린 거니까. 네. 만약 BTS가 워낙에 이해하기 인기가 쉬우니까. 많으니까, 예. 근데 어떡하지? 우리 BTS 저거 너무 좋은데 저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거 아니에요? 늘 불안불안했는데 안 쪼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늘 영원히 하이브에 있구나. 신뢰가 확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수가 있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얼마짜리일까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200점짜리예요. 200포인트짜리 2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근데 이제 이건 단기간에 나는 거네. 쭉 나는 거죠. 그럼요. L 회사가 있습니다. L로 시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몇 개 없는데요. 네. 예. 근데 그 회사가 또 회사를 쪼개 가지고 네. 또 상장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 BTS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예입니다. 갑자기 주주들이 나 시장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물적 분할이 이렇게 나쁜 건데. 왜 또 쪼개기 상장입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오, 싫어요. 베테랑이네요. 왜?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어. 이 정도입니다. 이 야. 재벌들의 인식 수준이.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거 물적 분할 금지하겠다. 네. 딱 얘기하면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해라. 라고 해서 어저께 어떻게 됐게요? 이 L모 회사가 네. 이 쪼개기 상장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안 할게요. 어제니까요. 어제. 그럼 뭐예요? 그 L모 회사의 원래 투자자들은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그러니까요. 알맹이 송아지 빼내갈까 안 나갈까 하는데 이제 안 빼나간다는 거잖아요. 안 어쨌거나. 뺏길 수 있는 그럼 거죠. 그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 회사 그대로 녹죠. 네. 주가 오늘 오릅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다 그렇네요. 테마라는 겁니다. 아, 이게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되네요. 예, 무식하게 얘기해서 아까 거 100포인트 이거 100포인트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주가 누리기 방지법 이거 100포인트라고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무식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해도 300포인트. 300이에요. 네. 나머지 회사 실적이니 뭐 유동성이 이런 거 다 좋아지면 저절로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천에 왔을 때에 이 정부 여당이 했던 이 정책 모멘텀이 진짜로 이거는 현찰로 박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시장을 좋게 만들었다는 네.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슈도 이제 5천에서 6천 갈 때 또 네. 이게 현찰 노릇을 한다. 야. 기름이다. 땔감이다. 이거를 떼고 우리는 또 6천으로 간다.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5천 시대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